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감신함. 아내 한진자와 결혼한 지 곧 1년이 된다. 아이는 아직이었지만 서로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친구가 야, 이거 빼박 불륜 아님? 하면서 갑자기 사진을 몇 장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바로 조퇴를 하고 곧장 친구에게 달려갔다. 친구는 내친 김에 아내를 미행하고 있었다. 친구와 합류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아내가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호텔 맞은편 커피 전문점에서 감시를 이어갔고 친구는 다른 일이 있다며 먼저 갔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나오더니 호텔 앞에서 헤어지면서 작별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한진자, 너 여기서 뭐하냐? 신함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내가 아내와 서로 한마디씩 하는 동안 불륜남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다. 아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신문을 시작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 남자 누구야? 만나서 뭐 했어?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은 맞아, 친척 오빠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호텔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우리 이상한 짓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 너는 친척 오빠랑 키스하냐? 우리가 개방적이라. 말인지 방귀인지 어이상실. 그럼 핸드폰 꺼내봐. 왜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짓 한 적 없다고 했잖아. 핸드폰까지 보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는 격렬하게 핸드폰을 사수하려고 들었다. 나는 반강제적으로 아내한테서 핸드폰을 뺏었다. 비번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헐,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다. 아내와 불륜남의 애정 듬뿍 담긴 대화 내용이 비위가 상할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사진도 있었다. 방금 전 호텔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음란 사진도 있었다. 불륜 증거로서 결정적인 것들이었다. 상상 이상의 결과에 멘붕이 왔다. 내가 침묵하자 아내는 찬스라고 여겼는지 이때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진짜 친척 오빠야. 톡은 그냥 장난이고 사진은 그 오빠가 짓궂어서 합성해서 보내준 거야. 논리성도 개연성도 없는 입벌구의 연속. 이에 질세라 나는 또박또박 반박해줬다. 결국 변명의 변명으로도 얼마 버티지 못한 아내는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상한 짓 한 적 없다는 말은 진짜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고 자연스럽게 서로 끌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나 내가 하면 로맨스란 얘기였다.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철저한 뻔뻔함만 있었다.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양 자기도 치에 빠진 아내는 사랑 타령을 이어갔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당신 연애 감정하고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알아? 나하고 당신 사이는 사랑이고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연애 감정이야. 당신은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줬어. 하지만 우리 사이엔 열정이 없어.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이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있다고. 얘 지금 뭐래니? 미친 건가? 갈수록 이해가 안 됐다. 상식적으로 불륜이 들키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때? 뭐래니? 잠깐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던 나는 다시 되물었다. 이 관계를 유지?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당신과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뜨거운 연애 감정을 주는 그 사람과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럼 아무도 슬퍼할 일이 없잖아? 아니, 나는 이미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슬퍼하는 중이야.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자기 연기에 자기가 취한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앞에 완전 걔 넋이 나갔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후안 못 치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 나는 극노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너는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여가생활로 불륜을 즐겼다고 자백하고 있는 거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하던 아내는 태도를 바꿔서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진심으로 당신도 사랑한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해. 근데 당신은 뭐야? 겨우 호텔에서 남자랑 나오는 걸 봤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었다는 거야. 뭐야? 다 식었어. 너 대문자 T구나? 아님 그릇이 작거나. 그 사람은 내가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줬어. 이건 아마 운명이야 라면서 말이야.
그거야. 개념 없는 불륜남이 유부녀든 말든 꼬시려고 작정했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도망칠 때 본 불륜남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분명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당신처럼 공감력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당장 이혼해줄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겠어? 설마 불륜을 저지른 아내 입에서 먼저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 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광분에서 한참을 떠든 아내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횡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녹음도 했고 증거 사진도 확보했으니 이혼 사유로 아내의 불륜을 말하면 쉽게 절차가 끝날 것이다. 먼저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다.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엄한 사람 모함하지 마. 처갓집에서는 다들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순식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드로 바뀌었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건 라고 설득이 들어왔지만 단번에 거절했다. 우리 부모님께도 사정을 설명드렸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서 흥신소에 의뢰를 따로 했다. 이혼 합의를 위해 며칠 후 아내를 다시 만났다. 장소는 처갓집. 나와 처가 식구들 앞에서 아내는 불륜남과 손을 잡고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내와 불륜남은 무슨 연예인들 결혼 발표하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다. 물론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사과는 안 할 거야?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륜남이 아내를 보면서 폼을 잡았다. 저런 속 좁은 남자보다 내가 몇 배나 더 행복하게 해줄게. 상당히 거슬리는 발언이었다. 불륜남에게 어깨를 맡긴 아내의 눈이 하트로 변해 있었다. 이미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한 두 사람에게 나는 사무적인 말투로 위자료를 언급했다. 금액은 이미 전달해둔 후였다. 그럼 위자료는 1인당 2천만 원씩 합의 4천만 원. 놀랍게도 불륜남은 이미 위자료를 준비해놓은 상태였다. 거만한 얼굴로 덥석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았다. 세어보니 정확하게 4천만 원이었다. 사실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불륜남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흥신소를 통해 파악이 끝난 후라 더더욱 그랬다. 당신하고는 달라. 너무 든든한 남자거든. 아내는 확실하게 불륜남 편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빨리 처리가 끝날 줄이야.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받았고. 이혼이 성립된 지 겨우 반년 후 전처가 된 한진자로부터 당신과 사랑에 있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구역질 나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람난 전처랑 재결합이라니. 당연히 단칼에 거절.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왔고 메시지를 통해 대강의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처는 불륜남과 헤어진 상태로 보였다. 불륜남에게는 전처와 같은 여자가 몇 명이나 더 있었고 불륜남에게 먼저 버려진 전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한 것 같았다. 자기가 한 일이 있다 보니 부모님한테도 못 가고 친구들도 없고 혼자서 버틸 만큼 버틴 모양인데 그놈이 널 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 넌 네가 너무 뻔뻔하단 생각은 안 드냐?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고 똑바로 일러줬다. 이혼 후 남남이 됐고 위자료도 다 받았고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전처는 집에까지 찾아왔다. 처음엔 너무 변한 모습 때문에 전처를 몰라볼 뻔했다. 머리는 푸석푸석,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너덜너덜한 옷차림,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보였다. 자기야, 부탁이야. 내 말 좀 들어줘. 뭐야? 이게 다 자업자득. 네가 자초한 일이야. 당장 돌아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때 그 남자가 지불한 위자료는 사실 내가 빚을 낸 거였어. 그래놓고 돈은 내가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인 전처를 향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 역시 그랬구나. 벌써 알고 있었어? 나하고 당신 식구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빌린 돈으로 돈 자랑했단 말이잖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유부녀 꼬셔서 불륜하는 재미로 사는 남자가 돈을 빌렸다고 갚으려는 노력인들 하겠어? 너한테 떠넘기고 빚쟁이들한테서 도망다니느라 바쁘겠지. 맞아. 빌린 돈은 4천만 원인데 지금 점점 불어나서 나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당신 말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림없는 소리 마라. 네가 불륜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야. 가장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도 나란 거 몰라? 어리석고 멍청한 여자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바로 쫓아냈다. 사랑이 어쩌고 연애 감정이 어쩌고 하던 전처는
지금 돈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밤낮으로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한다. 도망간 불륜남을 눈이 빨개지도록 찾아다니는데 그 목적은 오직 돈, 다른 이유는 없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